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2페이지죠. 지도 감독입니다. 이제 우리 법령의 마무리 편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재 62페이지 지도 감독이라는 단원인데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해온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논이고 만약에 새로 오셨다면 전체를 복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전체를 총괄하는 시간이고 제목이 지도 감독이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지도와 감독이라는 편이 있고 모든 업종에 여러분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감각을 살리기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국이나 병원도 감독해야 되겠죠. 만약에 약사나 의사가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 좀 위험하겠죠. 약사가 얼마나 약을 잘 짓는지 감기약에다가 쥐약, 농약 이런 거 섞으면 끝내준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약국이나 병원도 감독을 합니다. 식당을 하더라도 구청위생과 이런 데서 감독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또는 학교나 학원은 누가 감독할까요? 관할 교육청에서 감독한다 이 정도 아시죠? 그래서 지금 중개업자 등을 누가 감독하느냐 그래서 지도 감독이라는 편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식당이나 뭐 병원을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누가 감독하는 건 몰라도 되지만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하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줄 지도 감독 관청 밑줄 걸까요?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런데 옆에 하나 더 있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그래서 감독자가 네 사람이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야 되죠. 자, 특히 누가 국토장관이 감독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요,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이 감독할 수 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보시는 순간 자동으로 4명입니까? 하나 넣고 감독자가 아닌 것, 이 문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감독자 4사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지도 않죠? 감독자 4사람 기억하시고 감독의 상대방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자로 감독합니까? 하니까 당연하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감독합니다. 두 번째, 무등록업자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등록업자, 옛날 말로 무허가업자죠. 무허가업자를 감독 못한다. 말 안 되는 소리겠죠. 당연히 감독해야 되고. 세 번째, 거래정보사업자를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중개사법 전체를 공부해 보시면 네 번째, 중개협회도 감독 대상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협회는 국토장관만이 감독하니까 지금 다른 애는 안 보이죠. 어쨌든 협회도 감독 대상이다. 자, 감각적인 분은 이런 정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감각적인 분들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하는데 감독 대상자도 4사람이구나. 그러면 쓸데없는 것도 하나 끌어놓고 감독하지 않는 사람. 대표적으로 답으로 나올 때 공인중개사를 감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데 이 공인중개사를 감독하지 않는다는 것을 못 찾아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감독자, 감독 대상은 4사람이라 그랬잖아. 그죠? 공인중개사 감독 대상이 아니죠. 중개보조원을 감독한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한다는 것을 주의롭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전달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3번은 별표입니다. 그럼 감독을 하는데 감독 사유가 뭐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감독 사유는 별표에 놓고 1번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감독할 수 있습니다. 거기 투기 등 거래 동향할 때 거에다가 동그라미 합니다. 앞으로 거래 동향을 감독할 때는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는 감독할 수 있으니까 그 체크하시고 이 법에 대한 위법 행위를 확인하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자, 줄 거 보세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까지 줄 거 놓고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행정처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할 때 감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독할 때는 감독 사유가 있는데 예전에 감독 사유는 거지 행동을 하면 감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지 행동을 하면 감독하는데 지금은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그리고 행정처분상 감독할 수 있다 하여
두 사람은 없어졌죠. 그죠? 이 두 사유가 없어졌는데 요게 있는 척하고 문제를 잘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 사유는 거지 행동을 하면 감독한다. 이때 거지 행동에서 지금은 거래 동향과 행정 처분만 감독이고 지와 동은 없어졌으니까 거지 행동에서 그 행을 감독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하면 감독한다. 그러면 저기 없어진 지와 동은 무엇입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없어진 것까지 좀 찾아가면서 알 필요는 없죠. 저런 내용들은 마지막 모의고사 칠 때 이럴 때 9월 달쯤 되면 이제 한번 좀 여러분한테 문제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도 이런 것이 있구나를 한번 보게 하지만 안 봐도 관계는 없죠. 지금 감독 사유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자, 다시 감독 사유는 뭐라고요? 거지 행동 하면 감독했는데 지금은 그 행만 감독한다. 그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감독 사유 정리하셨고 감독의 방법 가볍게 보면 되고 오른쪽 마지막 감독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을 하는데 니나 감독 잘하세요 하고 있으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밑줄 꺼야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이러고 앉았으면 6월에 업무정지입니다. 아까 협회도 감독 대상은 된다 그랬죠. 자, 협회도 감독 대상인데 협회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나는 퇴근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독을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짜리입니다. 지금 제재를 들을 때는 뭐는 뭐고 좀 복잡하다 싶으십니까? 나중에 이런 500만 원짜리 과태료, 업무정지 이런 거를 물어올 때가 여러분 점수 따기가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그러니까 지금 처음 입문하는 과정에서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구나 이렇게 들어주는데 의미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감독할 수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동향을 파악하거나 행정처분하려고 감독을 나가는데 니나 감독 잘하시오 나 퇴근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업무 정지 내리겠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 무등록자는 걸리면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고 거래정보사업자는 니나 감독 잘하세요 하고 있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협회는 입만 떼면 500만 원짜리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입에서 줄줄줄 나오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한 번만 이렇게 들어주는데 의미를 가지시고 자, 이제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이렇게 지도 감독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단에 행정처분이 일어나고 행정처분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의 총괄 수업이다.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지도 감독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일어납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교재 오른쪽 제목에다가 자동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행정처분만 보면 저절로 정지나 취소 이렇게 탁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행정처분이 뭐라고요? 정지나 취소를 행정처분이라 합니다. 앞으로 행정처분이라는 말이 딱 뜨면 정지나 취소가 보여야만 점수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적었는데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데 감독을 나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반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자들은 위반된 행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계속 위반하세요. 그래야 되겠다. 2번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된다. 답이 몇 번? 2번이겠죠. 감독을 나가보니까 위반된 행위를 발견하면 계속 하세요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 행위를 뭐 한다고요? 정지나 취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 걸 뭐라 그런다?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감독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행정처분이 일어나니까 이 단어는 잘라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연결이 딱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데 정지나 취소를 받는 사람부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1번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라는 말은 자동으로 정지나 취소라 그랬습니다. 행정처분, 개업 공인중개사의 동그라미. 지금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65페이지 중간에 2번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동그라미입니다. 65페이지 한가운데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바로 밑에 3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소속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그리고 하나 더 넣은 것이면 66페이지 상단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거래정보사업자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정지나 취소를 받는 사람이 첫째 누구? 개업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하셨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세 번째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은 행정처분 대상자부터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만들어준 사람만이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죠. 그래서 등록관청만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하면 뭐를 한다? 정지나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권자는 딱 정해져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여러분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자격증을 누구로부터 받는다? 시도지사로부터 받잖아.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행정처분권자는 시도지사만이 하는데, 그때 시도지사도 자격증을 교부한 사람만이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빠르게 공부하셨지만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가 지정을 한다? 국토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반을 하면 국토장관만이 행정처분을 하는데,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와 자격 취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들었던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한 달 동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지금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가볍게 전체 틀을 잡았습니다. 이 틀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정도 틀을 가지고 1년 동안 수업을 하고 여기에서는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틀을 잡으셨는지를 확인 한번 해봅시다. 보면서 대답하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사람 많습니다. 자, 봅니다. 지금 지도 감독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행정처분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 소리가 되었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권자와 행정처분권자는 동일하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행정처분권자는 동일하다. OX. X입니다. 지도 감독권자 하면 여기 보고 있어야 되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구수구청장이 감독한다 그랬죠. 이 감독권자와 행정처분을 하는 권자, 등록관청, 시도지사, 국토장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느낌 뭡니까? 시험에 글을 올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한 번 더 합시다. 보면서도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지도감독 대상자와 지도감독 대상자 하면 여기 탁 보고 계셔야 되죠. 지도감독 대상자와 행정처분 대상자는 동일하다. OX. X입니다. 동일하지 않죠. 지도감독 받는 사람 누구라 그랬죠?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업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가 지도감독 대상자죠. 이 사람들이 위반하면 제재가 뭐다 공부하셨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잖아요. 그럼 다르잖아 지금. 그리고 이거를 크게 눈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무등록업자는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감독 대상인데 왜 행정처분은 안 할까요? 라고 물으면 무등록업자는 등록 자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등록 자체가 없는 사람을 정지나 취소를 시킬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 이게.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3년 징역 2천만 원이라는 형벌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죠?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에 이거를 다 이해한다 하는 건 무리예요.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도 감독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일어난다. 이 정도의 느낌은 가져야 이제 앞으로 이게 따라온다고 이게. 그죠? 거기까지는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큰 틀이 잡았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하면 등록관청이 정지를 시키는데 그 정지를 뭐라고 부른다? 업무정지라 부릅니다. 그 다음 취소를 시키는 것을 뭐라 그런다? 등록을 취소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해줬던 등록을 취소하는데 이 등록 취소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 사유를 지금까지 여러분 배우셨다시피 절대적 취소 사유. 절대적이라는 말은 해당되면 바로 취소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상대적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상대적 취소 사유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험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고 여러분한테 항상 전달했다시피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나옵니다 했고 이번 25회 시험에서도 절대적 취소를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들었던 내용을 전체를 다 가니까 양이 많이 보이잖아,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절대적 취소 하나만 딱 잡아내도 이 단원의 90%는 끝냅니다. 그래서 오늘 욕심을 내가지고 절대적 취소는 알고 간다, 이렇게 욕심을 내야 돼요. 자, 절대적 취소를 이렇게 열심히 강조했고 원래 25회 시험도 나왔고 3년 연속 계속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절대적 취소를 여러분한테 강조했지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고 들어오더라도 기죽을 필요 있다 없다? 기죽을 필요 없다. 왜 없다? 절대적 알고 있는 거 빼내면 나머지는 상대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만 잡으면 이 단어의 90%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잡고 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단에 내려가면 절대적 취소 사유, 그를 절대적 취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사유가 있는데 모두 몇 가지? 8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 적이 없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까지 다 들으셨지만 다시 반복을 해봅니다. 1번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때 사망할 때 사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자, 사에다가 동그라미는 하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대요. 왜 사망했을까요? 왜 사망했다? 숨을 안 쉬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아팠어 이러는데 아파서 안 죽습니다. 여기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는데 다 아픈데 지금, 그죠? 아파서 안 죽고 숨을 안 쉬면 사망합니다. 자, 그럼 사망하면 더 이상 일 못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사회에 동그라미는 하지만 사망하면 절대적 취소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죽으면 사망이고 법인이 죽으면 뭐라 그랬다? 해산이에요. 그 사망, 해산은 같은 말이에요. 2번 내려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답니다. 거짓의 동그라미. 자, 거짓 동그라미 놓고 옆에다가 허위 이렇게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허위. 앞으로 허위나 거짓은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 동의하시겠죠? 자, 저 개업공인서가 거짓,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대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자격증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등록했다든지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면 적발되면 취소시켜야 되겠습니까? 계속 하세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취소시켜야 되지.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는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옆에다가 허위 적었습니다. 3번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일단 동그라미. 자, 좀 지나간 수업에서 좀 감각이 떨어졌을 건데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기억 좀 납니까? 1번 미성년자, 2번 한정치산자, 검치산자, 파산자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건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어쨌든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니까 절대적 취소다. 동그라미. 쭉 내려가서 4번 이중으로 사무소 등록을 한 경우 이중으로 사무소 등록이니까 사에다가 동그라미. 자, 여러분한테 이런 소리 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등록해가지고 사무소를 만드는 자가 노원구에 와서 또 등록해놓고 사무소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이중 등록 사무소다. 그래, 옛날 말로 하면 이중으로 허가받았다 이 말이에요.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취소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 취소. 그래서 이중 등록 사무소 할 때 사에다가 동그라미.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 여러분 한번 봐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내 이름을 쓰게 했다. 이게 뭡니까? 양도대여라는 뜻이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하면. 양도할 때 양, 동그라미. 양도가 뭐죠? 양도, 니 써라. 이거 양도예요. 대여는 뭐죠?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써라. 이게 대여예요. 양도 대여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취소예요. 이건 상식인 이야기죠. 그죠? 양도할 때 양, 동그라미. 6번 이중소속하면 이중소속할 때 이에다가 동그라미. 자, 이중소속은 또 뭐죠? 등록을 하고 자기 사무소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데 등록을 해놓고 자기는 다른 사무소에 가서 중개보조인이나 소속공사로 일하고 있으면 이중으로 소속되었다 그랬죠. 이중소속이 적발되면 그 등록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취소입니다. 이중소속할 때 이 일단 동그라미 해놓고 7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이렇게 나갑니다. 정지할 때 정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놓고 정지 기간 중에 뻐적뻐적 중개 업무를 하거나
정지를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정지기간 중에 뻐적뻐적 업무란. 그러니까 정지에 해놓고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취소시켜야 된다는데 동의하시죠? 거기 정에 동그라미 그 옆에다가 뻐적뻐적 이런 것도 하나 적어놔야 돼. 그죠? 정지받은 자 뻐적뻐적 일하면 무조건 취소입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그냥 넘기시면 최근 1년 이내에 일단 1년에 동그라미 해놓고 이 법에 의해서 2번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에다가 밑줄 닦았습니다.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업무 정지 1년에 한 번 받은 자가 1년 안에 2번 더 받으면 뭐 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겠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에서는 스트라이크 몇 개 가면 죽죠. 스트라이크 3개 들어가면 아웃 이래 되잖아. 그죠? 똑같은 개념이죠. 업무 정지 한 번 받은 자가 2번 더 업무 정지를 받으면 얼마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위반했는지 업무 정지 한 번 받고 또 1년 안에 업무 정지 또 받고 1년에 업무 정지 이 사람은 일만 하면 막 체질이 업무 정지 체질인 게라 있다는 거죠. 3번쯤 받으면 영 푹 쉬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절대적 취소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 8가지를 지금 정리했는데 무조건 출제됩니다. 이렇게 강조했고 이 8가지를 기억하는 게 이 단원의 90%입니다. 이 정도로 강조했잖아. 그죠?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한 것을 앞으로 시험 치는 그날까지 노래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는 지금 동그라미 한 겁니다. 결, 사, 허, 리, 사, 양, 일정에 여러분들은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결사허리 사양 일정인데 일단 거기 책 위에다가 제목만 딱 적어놓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귀에 암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돌아가서 막 이렇게 외울 필요 없다. 수업에만 충실하게 임하면 저절로 암기하도록 할 거니까 수업에만 결석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죠. 자, 여기까지 제목 적었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설명 듣습니다. 결이 뭡니까? 그래, 이제 고래 대답하면 이뻐 죽겠고 아직 몰라도 되지만 결이 뭐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다. 적지 말아요. 그냥 자꾸 듣기만 해요. 사가 뭔가 하면 사망 딱 나옵니다. 사망이 나오면 자동으로 뭐? 해산. 같은 말이에요. 사망, 해산은 절대적 취소다. 허가 뭘까요? 아까 허위 하나 적으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허위만 적으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 거짓, 부정한 방법은 같은 말이다. 그 정도는 따라 듣겠죠.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리가 없었죠. 리는 이중 소속인데 요거를 허리를 만들려고 이에다가 아까 동그라미 한 거예요. 그래서 리 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 이중 소속이에요. 북조선에 가면 리중 소속 그래요. 남조선에서는 이중 소속하고 친한 대로 읽어도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중 소속은 뭐다? 절대적 취소다. 사가 아까 이중 등록 사무소 강남에 등록하고 농원에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에다가 동그라미 했습니다. 양은 뭐였죠? 양도나 대여하면 절대적 취소다. 양도대여. 이래 아까 동그라미 하셨죠? 그림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뭐 받으면 업무 정지. 1년에 업무 정지 3번 받으면 푹 쉬세요. 그랬죠? 그 다음에 정은 뭡니까?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고 있으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됐죠? 자, 8가지를 이렇게 적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시험 치는 그날까지 이 절대적 취소가 중요하니까 등록관청에서 여기에 해당되면 절대적으로 취소되거든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취소가 한번 딱 돼버리면 우리 결격사에서 배우지만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 업무를 하다가 여기에 해당되어서 취소가 딱 돼버리면 몇 년 동안 중개업 못한다? 3년 동안. 그럼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 이 말은 망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여러분이 점포 얻어가지고 직기비품 돌려놓고 임대료 내면서 중개 업무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해당돼가지고 등록이 취소 탁 돼버리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 못해요. 그럼 사업이 망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취소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서 절대적 취소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느낌을 가져보라고요. 그러면 제목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자, 다시.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취소시키시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망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서 절대적 취소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 제목 기억하기는 좋잖아. 지금 그죠? 여기다가 문학적 재질 있는 사람은 이런 것도 괜찮죠?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울며 불며 이런 것도 하나 적어놔도 돼요. 울며 불며 어떻게 하라고요?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제목 기억하라. 기재 제목을 기억하겠습니까? 이게 전체 내용의 90%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허리만 잡아야 돼요. 또 다른 데 잡으면 안 되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은 사양이라는 것은 좋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황 사황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어요. 사양 일정을 줘야 된다. 사양 일정을 주든지 사약을 한 개 주든지 사약을 일정 줘가지고 절대적 취소를 맞든지 그러면 제목은 찾아내겠냐 이 말이죠. 자, 다시 절대적 취소 사유 노래 제목이 뭐다? 결사 허리 사양 일정. 노래가 돼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가사가 결이 뭐라 그랬죠? 결격 사유. 그거 알면 이뻐 죽겠고 지금 아니 천천히 가도 돼요. 1년 동안 갈 거니까. 양이 뭐다? 양도 돼요. 그래 알면 이뻐 죽겠고 그죠? 정이 뭐다?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업무를 하면 절대 취소다. 그죠? 리가 뭐다? 리. 이중소속. 북조선에서는 리중소속 그래요. 이거 허리 만들려고 리로 해놓은 거예요. 이중소속은 절대 취소다. 앞에 사가 뭐다?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 단원의 90%를 지금 끝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천천히 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1년 동안 갈 거니까. 절대적 취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된다. 이걸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전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한 달만 딱 지나가지고 제가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절대적 취소가 뭐죠? 이래 물으면 이제 갑자기 물어서 당황했기도 했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절대적 취소 뭡니까 하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허리만 생각나는 모양이라 그죠? 좋다. 두 개라도 생각해 놓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한 달 동안 두 개라도 남으면 그죠? 허리 그도 소리 하지 말고 그죠? 절대적 취소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 되겠습니까? 요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왜? 전체 90%라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절대적 취소 딱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면 2번 상대적 취소 사유가 나옵니다. 상대적 취소 사유 모두 몇 개? 11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절대적 취소를 알고 있으니까 문제 한번 나와봐라 기다리셔야 되죠. 만약에 원래 24회 시험과 같이 다음 중 절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그러면 결사허리 사양정 적어놓고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면 되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기절대로 죽을 필요 없다. 절대적 취소만 쫙 뽑아내면 나머지는 상대적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절대적 취소도 다 알고 상대적 취소도 다 알면 제일 좋고 그러면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근데 여러분 무슨 귀신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겠어요? 기억해도 또 돌아서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절대적 취소는 찾아가야 됩니다. 이 정도로 강조했고 상대 취소는 가볍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 중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서 자꾸 넓혀갈 거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그 11번이 중요합니다. 거기 11번에 줄 하나 끊으십시오. 이게 바뀌고 아직 시험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희한한 놈이 왜 안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11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제재를 받거나 과징금을 받으면 상대적 취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바뀌고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상대적 취소에서 이거 하나만 알아도 사실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의 제재를 받으면 요거 뭐다? 상대적 취소이다. 요거는 하나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시험 바뀌고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확인학습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제재를 받으면 절대적 취소 사유를 구성한다. OX. X, 그걸 찾아내는 것만 해도 이제 다 끝났다니까 사실은 그죠? 출제가 안 됐으니까. 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거는 왜 지금 법이 도입된 지가 3년이 됐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 취지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취지는 여러분들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노원에서 합격하시잖아. 그죠? 그러면 합격자 모임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졸업생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기수잖아. 그죠? 같은 기수가 돼가지고 이제 회장님, 총무님, 뭐 부회장 이렇게 뽑아놓고 우리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저녁 식사라도 한번 하자. 그죠? 왜? 돌아가는 정보도 교류하고 그래야 되니까 뭐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친목회를 구성한다 그래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회비 얼마씩 내가지고 2달에 한 번씩 저녁 식사하고 또 뭐 이렇게 돌아가는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거는 괜찮는데 요게 친해지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회원이 20명이 있다 치면 20명들이 회원을 구성하면서 야 앞으로 부동산 공동 중개할 때는 우리 회원 말고 다른 사람하고는 하지 말자. 이제 회의가 이렇게 간다고. 그죠?
그러면 그걸 뭐라 부른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죄가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 이거 예사로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나가는 수업 지역에 어느 지역 지금 대면 좀 곤란하니까 그 지역에는 이 공정거래법 위반해서 제재를 작년에 3,5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런 곳이 있다고요. 왜 그런 게 있는가 하면 20명을 회원끼리만 공동중개하니까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못한다 이래 되잖아. 그죠? 그 지역에서 어떻게 된다? 배척시키는 배척. 우리말로 왕따시킨다 그래야 됩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라. 그죠? 딱 보니까 공정거래법 위반한다는 느낌이 좀 옵니까? 그리고 회원들끼리 야 우리 회원들 중에서 일요일 문 열고 근무하면 개인적으로 벌금 500만 원 내기로 하자. 이런 것들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위반하는 쪽에서 이야기한 거고 요걸 위반 안 하는 모습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명의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괜찮은 물건을 찾아요.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다. 그럼 5억짜리 괜찮은 물건이 하나 탁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그 5억짜리 물건을 잡아서 해결하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20명의 회원이 있으면 1인당 얼마만 내면 된다? 3천만 원씩만 내라. 이러면 되는 거야. 3천만 원씩 내가 그 물건을 직접 잡아요. 5억짜리를. 그러면 20명 중에서 한 사람이 괜찮은 물건 딱 찾아서 그걸 공동으로 투자해서 딱 잡고 나면 그 다음 20명이 중개업을 하니까 누가 팔아도 그걸 팔아내요. 그러면 5억짜리를 7억에 팔면 2억 남잖아요. 그럼 수익금을 가지고 N분의 1 나누는다. 이렇게 간다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은 안 하고 뭐 한다? 계속적으로 20명이 자기 영업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모습이다. 근데 이 회가 얼마나 잘 되는가 하면 가입하는데 회비 한 500만 원 내야 돼요. 연간. 그럼 회비 500만 원을 낸다라는 말은 500만 원이 이익이 되니까 들어오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 3년 조금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이사 가면 자기 자리를 팔고 가요. 권리금으로. 그죠? 들어오면 덕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이 자리에 안 들어오면 공동중개 안 시켜준다니까요. 이런 모습들이 무슨 모습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모습이고 적발돼서 과징금을 얼마 받았다. 이런 지역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듣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아 그래 하면 돈 되겠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위반하는 쪽에서 설명했지만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도 이해해 보시라고 돼요. 그죠? 잘 돌아갑니다. 이 모임은. 그죠? 왜? 자기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달에 한 달씩 저녁 먹으면서 회의하자 하면 쫙 다 모여요. 그리고 자기가 나갈 때 되면 자기 자리를 팔고 나간다니까요. 들어오면 덕되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모습이고 2년 이내에 2번 이상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걸어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취소까지 지금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개업공인사에 대한 행정처벌로서 뭐가 남았다? 업무정지가 남았습니다. 업무정지 양 많습니다. 64페이지 하단에 보면 1번부터 오른쪽에 15번까지가 있는데 거기 또 일단 15번도 먼저 하나 체크합시다. 15번에 줄을 딱 끄시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제재나 과징금을 받으면 무조건 뭐 나옵니까? 업무정지 한번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2년에 2번 걸리면 아까 상대적 취소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죠? 요것도 개정되는 거니까 줄 끊으시고. 자, 그 15가지도 다 공부는 했지만 일단 여러분들 거기 64페이지 3번에 1번 봅니다. 업무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거기 줄 것이야 돼요. 업무정지는 아무리 많이 내려도 얼마 동안만 내린다? 6개월 동안만 내리는 거예요. 그때 6개월의 업무정지를 내려야 한다 하면 틀려요. 내릴 수 있다. 업무정지는 재량적 사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초입니다. 바로 밑에 줄도 중요합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 아, 요거 시험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이해합시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전국에 분사무소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있는 분사무소가 업무정지 받을 일이 있습니다. 위반했겠죠? 그러면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전 지점이 잘못한 것을 서울 지점, 본점을 업무정지 시켜버리면 전국이 업무정지가 되는 불상사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뭐라고? 업무정지는 분사무소에 내려도 되고 본점에도 내려도 돼요. 그죠? 그래서 분사무소별로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개념을 딱 잡으시면서 줄 끊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말이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2번 별표 딱 찍어놓고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는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2번에 별표를 딱 해놓고 이거는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자,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합니다. 중개 업무를 하는데 자, 이러면 필기하지 말고 덮습니다. 이 사람이 2000년 1월 1일 인장 등록을 위반했습니다. 자, 공부 잘 하신 분은 기억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인장 등록 위반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인장 등록 위반입니다. 여러분 밑에 그 밑에 표 한번 보세요. 64페이지 제일 밑에 2번. 제일 밑에 2번 찾았나요? 2번에 줄 쫙 꺼봐요.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이게 뭐다? 업무정지 사유잖아요. 그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니까 일단 줄 꺼놓고 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 인장 등록을 위반했습니다. 그 위반하면 이게 업무정지 사유잖아요. 업무정지 사유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때 위반했다고 꼭 적발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적발된다는 보장은 없죠. 자기가 위반을 했지만.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5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1월 1일 오늘 공부하셨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등을 할 수 있다. 들으셨죠? 어떤 사유가 있으면 거래 동량을 파악하거나 여기에 지금 투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노원 같은데 투기적이 일어나거나 행정처분을 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감독을 나갔는데 등록관청에서 감독을 나와가지고는 원래 거래계약서 몇 년 보관해야 되죠? 공부했잖아.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을 나와가지고는 거래계약서 5년치 가져와 보세요 하고 감독을 하는데 넘기다 보니까 5년 전에 인장등록 위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인장등록 위반은 무슨 사유다? 업무정지 사유인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자, 그러면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된다? 소멸시효가 있다. 이 내용을 이해했다면 A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내용이다, 불리한 내용이다. 아주 유리한 내용이잖아, 그죠? 업무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그걸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 그럽니다. 자, 시험에 나올 때는 요 정도로만 물으면 그럼 점잖하게 물은 거고 이때 위반한 사유가 취소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취소되는 사유 이런 거 들으셨죠? 결사, 허리, 리가 뭐다? 이중소송이잖아요. 그럼 이중소송을 이때 했다고. 그럼 이중소송을 이때 했지만 적발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죠? 이게 5년 뒤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취소를 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고. 여기에는 소멸시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죠? 지금 소멸시효에는 어디에만 있다? 업무정지에만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지금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별표 됐고 이제 3번 이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고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도 줄 것입니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3번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골이 아픕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만 하고 가는데 지금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제재가 뭐라 그랬죠? 6월 이내에 업무정지라 그러잖아요. 6월 이내에 업무정지 사유인데 자, 인장등록 위반은 6월 이내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죠? 강남구청에서는 6월 이내에 업무정지 중에서 6개월의 정지를 내렸어요. 그런데 노원구청에서는 똑같은 임장등록이라는 위반을 했는데 2일 업무정지를 내려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월 이하의 업무정지니까 6개월의 정지 내릴 수 있겠죠. 그럼 6개월 이하니까 2일을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똑같은 행위를 위반했는데 어떤 데서는 6개월 정지 내리고 어떤 놈은 2일 정지 내리고 너무너무 형평성이 다르죠. 그죠? 2일 업무 정지야 뭐 웃기는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 잡버리면 그냥 끝은 풀리는 건데 벌써. 그죠? 그럼 이렇게 행정청에 재량권을 너무 줄 수는 없다. 이러면 이게 부정의 조리가 있어진다고요. 어떻게 된가 하면 가서 방 사줄게 밥 사줄게 하루만 업무 정지 좀 내려줘.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6월 이하의 정지니까. 이런 재량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6월 이하의 정지 중에 각각의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서 위반한 정도를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수 있다. 2분의 1을 더 올릴 수도 있고 2분의 1을 까줄 수도 있는데 각각의 기준이 있다. 이 기준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골치 아프다고요. 나중에 골치 아파도 해결하는 방법도 전달하겠지만 자 참고로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기준이 얼마다? 3개월짜리예요.
그럼 3개월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자 3개월이니까 아무리 많이 내려도 업무 정지를 4개월 반까지만 내려야 되고 깎아주려면 얼마까지 깎아줘라? 1개월 반까지 내려야 되지 어떤 놈은 6개월이고 어떤 놈은 하루 정지 내리고 이럴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다?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얼마? 4개월 반 업무 정지 나오고 깎아주더라도 1개월 반까지 업무 정지 내려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당황해 봅시다.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6월 이내의 업무 정지 사유이다. 맞죠? 그런데 어떤 개업 공인중개사는 5개월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이 OX. 대답 다시 합니다. 인장 등록 위반은 무슨 사유? 6월 이내의 업무 정지 사유. 됐죠? 그런데 어떤 개업 공인중개사는 5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았다. OX. X라니까 X. 6월 이내의 업무 정지니까 5개월 받을 수 아니습니까? 아니라니까. 기준이 얼마나 그랬죠? 3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면 아무리 많이 내려도 4개월 반이고 깎아줘도 1개월 반이지 5개월의 정지는 절대로 안 나온다고 이게. 그죠? 이거를 물어 들어올 때가 여러분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았다 하면 설렁설렁 공부한 사람은 6월 이내의 업무 정지니까 5개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한 3년 공부 더 해야 돼요. 뭐를 모르고 있다?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얼마나 그랬죠? 3개월이라 그랬잖아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4개월 반, 1개월 반밖에 안 내려요. 이렇게 물어 들어올 때가 제일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물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물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부터 알아야 되는가 하면 업무 정지는 아무리 많이 내려도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다. 요거 기억하고 그래도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인데 각각의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수 있단다. 요걸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라. 그죠? 각각의 기준은 언제 공부할 수 있다? 이제 주 교재가 나오면 기준이 나와요.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을 들어본 여러분들은 그때 수업이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 정리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온지 아십니까? 지도 감독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일어나고 행정처분을 받는 대상자가 개업 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절대적 취소 사유. 무조건 기억해야 되고 상대적 취소 사유가 있고 업무 정지가 있다. 업무 정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런 걸 공부한 거예요. 이제 누구 행정처분하러 가야 됩니까? 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하러 가는 단원이 오른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합시다.